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새 내 곁에 몰려들 겁니다. 누가 저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가끔씩 그 모습이 어떤 문장으로 번역될 때가 있거든요.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친구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왜 그러냐고, 무슨 일 있냐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당시에는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,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야, 나도 나지만 걘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? 항상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좀 냈습니다. 사랑의 부재. 저는 사랑의 부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그걸 인정한다고 한들 딱히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? 근데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게요.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.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오히려 더 모지게 대하는 거.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준치가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사랑의 부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?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보다 1차원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, 더 예뻐져야 돼, 더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, 이런 것들이겠죠? 이런 부분들도 물론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에 혹은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나 돈을 많이 벌거나 예쁠 순 없거든요. 또 매번 착하거나 친절할 순 없잖아요. 저는요, 설령 내가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거지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. 항상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착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지각을 하더라도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은 적도 있고요.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민감해져서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나? 내가 너무 싸가지 없어 보였으면 어떡하지? 저는 진짜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항상 걱정했었거든요. 이게 다 미움받기 싫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의외의 방법이었어요.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. 외로움을 많이 탔었어요.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겼던 시즌이 있었거든요.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혼자에 익숙해졌었는데요. 혼자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. 혼자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매력이 있거든요. 여유입니다. 여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.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괜히 같이 있고 싶고 왠지 호감이 가요.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해요.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서도 벌써 입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벌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딱 보여요.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, 나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집중이 느껴지고요. 고개 끄덕이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공감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. 근데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저는 블로그에 저의 생각들을 적는 습관들이 있었어요. 특별한 양식 같은 건 없고요. 두서없이 그냥 적어 내려갑니다.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말로 하면 나 스스로와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어떤 방식이든 요즘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해보고
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서 핵심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. 나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결국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,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.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게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했어요. 근데 지금은요, 제가 경험한 그 아픔과 슬픔이 저의 가장 큰 매력이 된 것 같아요. 사랑받을 만한 매력은요,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 투성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이 친구의 마음을 더 가까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, 친구의 이야기를 진짜 나의 이야기처럼 들어주더라고요. 여러분, 혼자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보세요. 핸드폰, 아이패드, 심지어 책 같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빠져보세요.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새 내 곁에 몰려들 겁니다.